그 과학이 서양에서는 이제 범죄였던 시절이 있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기독교 교리를 부정하는 걸로 가게 되니까. 그래서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레오는 사실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주된 그 문제가 그 코페르니쿠스의 학설을 지지했다는 거예요, 사실. 지구가 돌지 않고 우주가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돌 때는 우리가 중심이거든요. 당연히 하늘이 돌면. 지구가 돌면 사실 모든 게 돌 수 있는 거고, 그럼 우리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평등 사상으로 가요. 이게 위험한 사상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보면은... 그때도 왜 성경에 나온 대로 하지 않아 이거거든요. 그 왜 하늘을 관찰해서 네 멋대로 판단을 해? 여기 다 써 있는 대로 해. 그 4번이 재판 가운데 마지막에 판결을 받는데 그것도 되게 섬세하게 돼 있더라고요. 재판 그 기록을 보면은 태양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단, 지구가 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분리돼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던데요. 어쨌든 갈릴레오의 그 주장이 범죄였던 시절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1920년대에 미국의 테네시 주에서 버틀러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법이 얘기하는 바는 진화론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진화론 얘기 나올 것 같았어요. 근데 사실 그런 법안이 나와도 사람들은 대개는 잘 모르거나 별로 사람들이 신경 안 쓰고 살고 있었던 건데. 다 얘기하고 다니고. 네. 근데 이제 생물 교사 스콥스라는 이제 생물 교사가 이런 법이 있다니 이거를 내가 문제를 삼아서 이슈화 시켜야겠다고 일부러 마음 먹고서 자기가 자기를 고발해요. 자기가 자기를 수업 시간에 진화론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걸 연방 대법원까지 가져갈 목적으로 이걸 이슈화 시켜요. 그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전국적인 이게 관심을 끌게 돼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걸 이제 미국에서는 그 스콥스 원숭이 재판이라 그러는데, 몽키 트라이얼이라 그러는데. John Scopes had taught, contrary to state law, Darwin's theory of evolution. The Tennessee country people believed this was contrary to biblical doctrine. 근데 어쨌든 그 중간 과정에서 이제 수많은 논쟁이 가고 이루어지고 매스컴들이 와서 다 중계를 하면서 정말 그 아주 기라성 같은 변호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미 법이 있는 거고, 법에서는 그걸 어기면은 $100의 벌금을 물게 돼 있어서 뭐 아마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은 $100의 벌금을 물게 돼요. 물론 재판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결국 배심원들은 유죄를 선고하고 했지만 생물학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창조론을 믿지 않네? 이런 사실이 그때 이제 밝혀지게. 다 암암리에 있는 건데 공공연히 나오게 된 거네요.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다 성경을 믿겠지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과학자는 몽땅 믿지 않는 걸 이제 그때 처음 알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걸 계속 끌고는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항고를 하고 했지만 그 다음 상급 법원에서는 이게 공론 분열을 일으키니까 이제 항소 중지시키라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중지가 돼서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법은 67년까지 유지는 돼요. 와. 어쨌든 사회에는 큰 파문을 이제 일으키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또 한 번 이제 재판이 벌어지는데, 진화론과 창조론을 학교에서 동등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법인데, 역시 이것도 남부예요. 남부 지역인데, 그게 이제 생물학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거 말도 안 돼. 진화론은 과학 이론이지만 창조론은 이거는 특정 종교의 교리를 이론화한 거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라는 거죠. 정교가 분리돼야 되는데 이것도 또 크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건데,
이때는 이제 뭐 노벨상 수상자만 74명이 서명을 하는 정도의 그 엄청난 반향이 결국은 이 재판을 끝으로 그 법은 폐기가 돼서 진화론은 과학이론이지만 창조론은 과학이론이 아니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는 법으로 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요. 그러니까 과학 시간에 하면 안 되는 거네요. 네. 사실 과학을 이렇게 재판에서 다룬다는 게 참 웃기는 것이 우리가 재판의 문제들은 인간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해서 많은 인간의 문제는 답을 알기 어려울 때가 많고 우리가 지금부터 자 지구가 돌지 않는 걸로 이제 합의를 합시다. 재판을 해서 결론을 내린들 지구는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실험이나 과학적 증거로 판단해야 될 일을 그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과학이 재판의 대상이었던 한때는 범죄였던 시절 물리학에서도 아주 주가 조작과 관련된 유명한 사례가 있어요. 그게 1700년대 초반이니까 거의 주식이 처음 만들어질 때쯤의 이야기인데 그때 만들어졌어요? 네덜란드에서 처음 만들어졌죠. 예, 처음. 암스테르담에 그렇죠. 암스테르담에서 주식 거래소가 있었죠. 예. 그때 이제 항해를 하러 갔다 오면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배가 침몰을 하면 다 잃어버리니까 그 리스크를 서로 나누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할 때 생겨난 거거든요.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한 그 증서가 있을 텐데 내가 이 배에 뭐 1억 원을 투자했다. 그 증서가 일종의 증권이고 이거를 배가 돌아오기 전에 이걸 누가 팔고 싶다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 이제 이런 계산을 하기 시작할 때 주가가 여기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주식이. 그 영국에서도 남해 회사라는 아주 유명한 주가 조작에 유명한 그 역사에 나오는 회사인데 일단 배당을 막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저기 투자하면은 돈을 준다더라 막 이게 소문이 막 나면서 근데 이게 전형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딱 다단계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사람들은 좀 돈을 벌어서 막 투자 금액의 막 150%막 이렇게 돈을 받지만 이게 오래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한테 유명한 이유는 아이작 뉴턴이에요. 그 똑똑한 사람이. 그 똑똑한 사람이 그러니까 뉴턴이 이때쯤에는 뭘 하고 있었냐면은 조폐국에서 일해요. 그 화폐국에 들어가서 화폐를 만들고 화폐 유죄범들을 잡아다가 재판을 기소를 하고 사형시키고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그 화폐국의 국장이 기소를 하는 권한이 있었대요. 네. 그때 돈을 많이 벌었고요. 그 돈을 번 거로 초기에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아는 이미지랑 좀 많이 다르네요. 그걸 현금화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게 처음에 한두 배 벌고서 아 많이 벌었다 하고 있는데 이게 3배, 나중에 이게 10배까지 올라가거든요. 점점 올라가니까 이거 내가 버는 게 많은 돈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또 뛰어들어요. 또 뛰어들고 또 보니까 더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또 뛰어들고 그래서 뉴턴이 여기서 잃은 돈이 이제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수십억을 여기서 잃어요. 내가 천체의 운동을 계산할 수 있었지만 사람들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었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자기가 광기에 들어가서 자신의 광기 아니에요? 왜 사람들로 왜 상 바꾸지? 아니 궁금한 건 사과는 그 전에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떨어진 거예요? 사과가 언제 떨어진? 사과는 한참 전에 떨어졌어요. 한참 전에 떨어졌고. 한참 전에 그 사과가 자기 주가란 걸 몰랐네. 그렇지. 사과가 뚝. 주가에 중력이 있다라는 걸. 네.